방생 모델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좀 방사형 모델링의 본질적인 방법으로 이번에 한번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방사형 모델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퍼져나가듯이 작업하는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원이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스페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스페어보다는 서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만들어서 익스트루드에서 확장해서 뻗어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방사형 모델링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약간 마법진 같은 형태나 아니면 코스터 같은 그런 형태가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방사형 모델링을 좀 응용을 하면요, 이러한 미래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미래 도시도 이 가운데 원에서 뻗어나가듯이 선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도 이러한 층층의 구조를 가지면서 동일하게 원이나 구와 같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 건물과 이 건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일단 가장 먼저 이 밑에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Shift A 눌러서 메쉬의 서클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익스트루드, 버텍스가 전부 선택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에서 크게 확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약간 뼈의 구조를 가져야겠죠. 이 방법은 예전에 한번 배웠었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높이를 주기 위해서 A 눌러서 전부 다 버텍스를 잡아주고 익스트루드로 살짝의 높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에서 와이어프레임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티크니스 부분으로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와이어프레임의 굵기를 조절해주고 이 바운더리 옵션은 켜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기본 도형으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외곽선에 이 바깥쪽 면을 메꿔주는, 그리고 다른 기본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 외곽선을 메꿔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바운더리를 켜주면은 바깥쪽 이 외곽 부분의 면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지금 보시면은 이 기본적인 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각형의 구조를 조금 더 매끄럽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매끄럽게 만드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해주면, 이 모디파이어를 적용해주면 이와 같이 매끄럽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 값을 높이면 그만큼 더 매끄러워지죠. 하지만 이제 이 방법의 단점은 전부 다 곡선으로 처리해 버린다라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탭 눌러서 보면은 구조가 이와 같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सब디비전을 적용하니까 이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고 이 부분도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매끄럽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 둥근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모드를 끄면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전에 큐브를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Subdivision Surface를 걸어주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을 줄여주고 꼭지점을 전부 다 매끄럽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큐브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해주면은 이와 같은 구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베벨과 루프 컷이 있었죠. 여기서 컨트롤 R을 눌러서 루프 컷을 적용을 해주면 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듬어졌으니까 이쪽 부분도 컨트롤 R을 눌러서 루프 컷을 적용해 주면은 사각형에서 이제 조금 더 매끄러운 큐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말씀드린 베벨이 있죠. 컨트롤 B를 눌러서 늘려주면 루프 컷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좀 더 매끄러운 큐브가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여기서는 루프 컷이나 베벨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컨트롤 R을 눌러서 루프 컷을 적용해 주면은 다듬어지긴 했지만 원하는 형태로 나오지가 않았죠. 옆으로 당겨줘도 동일합니다. 루프 컷을 가운데에 적용해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베벨을 적용해 주자니 너무 많은 선들이 생겨납니다. 당연히 원하는 형태로 되지도 않고 모양도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면 편집과 렌더링 하는데 면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보면은 모디파이어에도 베벨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베벨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해주면 지금 여기서 적용해주면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순차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모디파이어는 맨 위에서 적용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베벨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움직여주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bdivision Surface가 적용된 위에, 그 전에 적용을 해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해 주면서 베벨이 적용돼서 매끄럽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적용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모였다가 여기서 베벨을 한번 적용해 줘서 전부 다 선을 만들어 주고 추가적인 엣지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 सब디비전을 걸어 주면 이와 같이 깔끔하게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이 바닥 형태는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윗부분 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라는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스크류라는 기능은 방법이 두 개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스크류라는 모디파이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류는 여기 보면 모디파이어에 제너레이트, 여기에 스크류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정한 오브젝트를 원하는 각도만큼 돌린다라는 모디파이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90도로 세워주고 스크류를 적용해 주면은 일단 Y축으로 적용을 해 주었을 때 이와 같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면 지금 이 플레인이 360도로 빙글빙글 돌면서 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Y축으로 펴주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와 당연하게 X축으로 돌려주면은 X축에 맞춰서 X축을 기준으로 보시면 X축은 빨간색이죠. X축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스크류 360도, 여기에 앵글이 있습니다. 앵글 360도로 돌아가지게 된 거죠. 당연히 Z축을 기준으로 한다면 Z축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Y축도 그에 맞춰서 기준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돌아가는 기준점은 이 지정한 오브젝트의 중심점, 지정한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기준으로 스크류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엑시스 오브젝트 이 부분을 여기서 눌러서 지정을 해주면은 당연히 그 이전에 미러 모디파이어 동일하게 그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이 스크류 모디파이어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앵글을 통해서 각도를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 스크류 기능을 응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를 좀 세울게요. 세워주고 그 다음에 중심점을 가운데에 둔 채로 면을 좀 편집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심점이 이곳에 있는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에다가 스크류를 적용했을 때는 당연히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스크류가 적용이 되겠죠. 자, 보시면 원래 이러한 형태는 토러스나 아니면 실린더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됐지만 간단하게 플레인에서 스크류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는 걸로 손쉽게 실린더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만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90도로) 맞춰주고, 자, 여기에 이터렉션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늘려주면은 그만큼 배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앵글을 90도로 맞춰준 채로 이터렉션을 적용해주면 딱 이 90도에 맞춰서 4번 반복이 돼서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앵글을 30도로 맞추면 120도만, 30 곱하기 4로 120도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60도로 만들면 12번을 반복하면 되겠죠. 12번을 반복하면 30도가
12번 반복돼서 이와 같이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복되는 만큼 면도 더 촘촘해지게 되는 거죠. 이 점과 보면은 확실히 면의 촘촘한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움직이면은 맞춰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죠. 변형을 해주면 스크류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와 같은 형태를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도 플레인으로 시작을 해줍니다. 플레인으로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의 형태가 이전에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전부터 시작해서 기준이 되는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버테스 모드에서 A를 눌러서 버티스를 전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Merge Vertex 그래서 센터를 눌러주면은 이 4개에 있는 점이 하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점으로 합쳐진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익스트루드를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면 직선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커브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하나하나씩 계속 익스트루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선을 만들었죠. 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었는데 이 두 개를 마지막으로 잇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의 점을 하나로 맞추는 멀지 기능을 이용을 했었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두 점을 이어줄 점을 잡아주고 마우스 오른쪽 멀지 버틱스 센터 지정해주면 두 점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와 여기를 조금 다듬어 주겠습니다. 불필요한 선들은 너무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하게 되면은 보시면 당연히 컨트롤을 쓰는 경우에는 좀 덜 하겠지만 컨트롤 쓰지 않으면 이와 같이 삐뚤삐뚤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 방법은 요거를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은 S를 눌러서 버텍스 잡아주고 S 그 다음에 축 잡아주고 0을 눌러주면 됩니다. S Y축에 0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다 다듬어지게 됩니다. 됐죠? 여기도 S, Y, 0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케일 값을 조정해서 이전보다 훨씬 선들이 깔끔해졌죠?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스크류를 적용을 해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중심점에 맞춰서 스크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옮겨주면은, 중심점을 그대로 둔 채로 에디트 모드에서 옮겨주면은 이와 같은 오브젝트가 좀 더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당연히 여기서 Subdivision Surface를 걸어주면은 깔끔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의에서 반복되는 말씀으로, 모델링을 만드는 방법은 자유롭게 본인에게 가장 빠르고 손에 맞는 방법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있죠. 이런 거는 이 머지의 간격을 늘려주고, 이 부분도 벌어진 부분에 간격을 좁혀주면은 당연히 메꿔지게 되겠죠. 보면은 이렇게 멀지 기능을 이용해서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도 조절 같은 경우엔 디테일은 컨트롤 R 눌러서 루프 컷을 잡아주거나 해줄 수가 있겠죠. 보여지는 형태는 달라도 방법은 달라도 보여지는 결과물이 동일하다라는 게 모델링의 가장 큰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류라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바로 이제 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에 벌텍스로 다 기준을 잡았었죠. 이번에는 커브를 이용해서도 손쉽게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 커브는 버텍스들을 다 가지고 있고, 여기서 커브만의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게 특이한 특별한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커브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패스를 만들어주고, 중심점을 조금 옮겨준 다음에 오브젝트를,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커브에도 모디파이어가 기존의 메쉬와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스크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류를 적용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 원통형을 만드는 방법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스나 버텍스 점을 이용해서 원을 오류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윗부분에 이 건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울 거 없이 실린더를 만들어주고, 높여준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로테이션만 줘도 되겠죠. 약간 윗부분에 좀 줄여주고, 여기서 약간의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를 좀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미래적인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한다면 동일하게 와이어 프레임을 좀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창문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텍스처로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계란형 건물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방법은 어렵지 않죠. 스페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밑에 부분까지만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이유는 보시면 여기에 이와 같이 선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죠. 건물 외벽에 만들어주고 스케일로 조금 늘려주고 그 다음에 외곽선 와이어프레임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해주면 좀 깔끔하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베벨을 한번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Subdivision Surface 네, 이와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모디파이어도 많으면 많을수록 연산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의 렉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 밑부분에는 바다에 텍스처를 깔아주고 이 군데군데 이 부분에는 세퍼레이트를 해서 식물에 텍스처를 심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식물 자체, 식물 오브젝트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 건물에도 파란색에 건물 이 창문이 포함된 텍스처들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기본적인 좀 응용의 형태로는 기하학적인 모델링을 좀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클을 만들어주고 Shift A 눌러 서클을 만들어주고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모디파이어에서 와이어프레임을 적용해서 같이 만들어주고 자 보시면 서클로 만들게 되면은 지금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외곽 쪽 부분이 이와 같이 여기서 메꿔지지 않고 지금처럼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메꿔져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파여져서 빈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운더리 켜주면은 바깥쪽으로 메꿔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सब디비전을 걸어주면 기본적인 기하 형태에서 이제 원하는 형태로 마음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눌러서 확장시켜주고 그다음 여기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줘서 감각적으로
같은 형태를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또다시 확장해주고 로테이션으로 각도를 조금 주고 다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로테이션으로 각도 살짝 주고 그리고 탭을 눌러서 나가보면 이와 같은 기악 무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UV 스페어를 하나 만들어줘서 이 가운데 부분에 같이 꽂아주면은 약간의 미래 도시의 느낌이 물씬 나게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사형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원하는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의 기하학적인 모델링 형태를 만드는데 용이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약간 미래 도시의 느낌이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컬러들도 추가하면 조금 더 약간 기괴한 느낌도 내줄 수가 있겠죠. 네, 모델링은 만드는 사람의 자유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방사형 모델링의 또 다른 핵심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브젝트를 하나, 메쉬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큐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주고 이전에 또 방사형 모델링의 핵심은 이 원에 맞춰서 스크류 이 기능이 방사형 모델링의 핵심이지만 이 스크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복사의 개념보다는 그대로 늘린다라는 개념이 더 맞았었죠. 늘려서 360도로 맞춰주는 그러한 개념이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메쉬를 가진 형태가 레디얼 카피, 그러니까 이 원의 형태로 카피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방법은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모디파이어를 이용을 안 한다면 좀 탭으로 에디트 모드에 넘어와서 중심점을 옮겨주고, 그럼 중심점이 이 가운데에 있으니까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로테이션을 바꿔주는, 요게 기존의 방법이었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돌려주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돌려주고, 이게 기존의 방법이었었습니다. 네, 이것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레이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개수를 늘렸었죠. 이번에는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 개수를 원하는 만큼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어레이를 만든 뒤에 다음에 Shift A 눌러서 empty에 plain X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 empty는 뭐냐면요, 아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뭔가 기준점을 만들거나 지금과 같은 미러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로 기준점을 잡고, 또 어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브젝트 옵셋을 이용해서 기준점을 잡을 때 가끔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뭔가 특별한 형태를 가질 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차일드 구조로 넣어 놓을 때 그동안은 머리나 몸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 empty를 이용해서 기준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이 empty고요. 그래서 plain X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큐브 오브젝트에 릴렉티브 옵셋은 꺼주고 오브젝트 옵셋에서 empty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큐브에 로테이션 값을 변경을 해주면 이와 같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이와 같이 가운데 중심점을 두고 어레이가 적용되는 방법이었죠. 그러면 이 큐브를 잡아주고 중심점을 옮겨주면은 이와 같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 각도를 45도로 맞춰주고 8개를 만들어주면 딱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어레이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큐브를 만들고 나서 어레이를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Shift A 눌러서 empty, 그 다음 empty에 plain X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을 해준 다음에 empty의 중심점은 변경하지 않고요. 이 큐브의 중심점만 변경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큐브만 잡고 에디트 모드에서 옮겨줍니다. 그러면 중심점이 가운데에 있는 이전 중심점 가운데에 유지된 채로 옮겨지겠죠. 그 다음에 릴렉티브 옵셋이 아니라 어레이의 오브젝트 옵셋,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어레이를 적용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옵션을 켜주고 empty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큐브의 로테이션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45도로 맞추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카운트를 줄이면 당연히 이에 맞춰서 카운트가 줄어들고 늘리면 맞춰서 카운트도 같이 개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옮기면은 이 오브젝트를 옮기면 이에 맞춰서 같이 옮겨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또 그만큼 맞춰서 각도도 벌려지는 정도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마주하는 점들을 다 연결하고 싶다면 동일하게 array에서 merge를 켜주면 되겠죠. merge를 켜주게 되면은 이 닿은 면적에 이 간격에 맞춰서 merge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array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형태를 바꾸면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형태들도 다 같이 바뀌겠죠.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리볼버 권총에 탄약을 넣는 그런 부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좀 응용을 해주면은 자전거의 기어 모양도 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형태를 잡아나가는 좀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머지를 켜서 다음 면적에 버텍스들이 합칠 수 있게 되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8개 오브젝트들이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 점은 S, Z0으로 높이를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맞춰서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별 모양이나 해서 약간의 돌출된 특별한 뭔가 형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브젝트들은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만들었던 그런 기하학적인 모델링에서 약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우주선도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플레인을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위에는 스페어를 이용해서 약간의 행성처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서클을 이용해서 아까 만들었던 기악 무늬를 통해서 약간 행성처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집히 있어서 빛이 반대로 들어갔었네요. 그다음에 이 바닥은 이전에 폴리에본에서 약간 우드라고 되어 있지만 흙과도 비슷해 보이죠?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텍스처를 이용해서 약간 행성의 표면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은 여기서 행성의 형태를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의 다양한 스토리들을 좀 더해주면 되겠죠? 돌로 만들어진 행성이라거나 혹은 뭔가 나무로 만들어진 행성, 그 다음에 자연과 약간 친화적인 행성, 이러한 느낌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은 단순하게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스페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쉐이드 스무스, 그 다음에 쉐이딩, 이제 이전에 배웠었던 이미지 텍스처를 이용해서 텍스처들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더해주시고 다양한 모델링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